인삼은 어디서 자라죠? 그늘에서 자라요. 왜? 뜨거운 성질이니까. 알로에는 어디서 자라죠? 사막에서 자라요. 차가운 성질이니까. 인삼공삼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한 권의 쾌락, 인삼의 세계사입니다. 세계 역사에 인삼이 도대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인삼을 활용하는 사람이었지, 임상가로서. 인삼이 세계 역사에서 어떻게 내려왔고 동서양에서 어떻게 인삼이 자리 잡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입니다. 설혜심 교수님인데 논문들이 다 재밌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16세기, 17세기 영국 온천의 상업화로 박사학위로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베스트 티처상, 연세대학교 최우수 강의상, 최우수 업적 교수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저서도 좋은 분이에요. 설혜심 교수의 문제의식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인삼 아니죠? 고려인삼이죠? 고려죠? 고려인삼이 언제부터 알려졌냐 이거예요. 1617년이랍니다. 고려인삼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1617년. 최초의 한류 상품. 인삼은 커피, 사탕수수, 면화 등과 함께 17세기 거대한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미쿡이 최초로 수출한 품목이 인삼인 거 모르셨죠? 미국이 최초로 수출한 품목이 인삼이에요. 여기 181페이지에 나오는데,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181페이지입니다. 인삼, 미국 최초의 수출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인삼 발견의 역사는 점차 서부로 확장해가는 백인들의 이주 움직임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인삼 발견 소식은 특정 지역에 대한 이주민의 진입을 의미했지만 곧이어 정착민이 많아지면 인삼은 급속하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인삼 채취 역사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소수의 상인이나 사업가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았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 대규모로 인삼 수확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이 1783년 9월 3일에 이제 파리 조약을 통해서 독립국을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독립 전까지는 미국 인삼은 중국에 직접 수출된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로 갔다가 그 유럽에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형편이었다. 근데 독립이 되고 나니까 마진 주기가 싫었던 거지. 독립과 더불어 미국은 곧바로 중국과 직접 교역을 꾀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교역이 절실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차 때문이다. 보스턴 차 사건 알잖아요. 차 때문에 미국이 독립된 거거든.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절실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차 때문이었다. 차는 동인도 회사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부품이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러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워봐요. 독점해야 돈 법니다. 동인도 회사가 차를 독점해서 가격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독점해야 돈 법니다. 실제로 독립 전후 미국 상인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차 수입이었다. 인삼에 자본이 투입된 배경을 하면 차라는 상품이 미국 역사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삼 재배하는 건 방식이 달라요. 트랙터가 지나갑니다. 인삼밭에. 천정이 높아요. 인삼은 어디서 자라죠? 그늘에서 자라요. 왜? 뜨거운 성질이니까. 알로에는 어디서 자라죠? 사막에서 자라요. 차가운 성질이니까. 인삼공삼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자, 인삼이 캤어요? 그럼 수분 있죠? 그걸 수삼이라 그래요. 말린 걸 인삼이라 그래요. 그걸 구증부포, 증포법으로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홍삼이 되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수삼, 인삼, 홍삼 요건 같은 거고요. 산삼은 다른 애야. 산삼은 산삼씨가 산에서 야생으로 있어서 나오는 게 산삼. 산삼씨를 뿌려서 몇 년 후에 수확하는 걸 장내삼, 산양산삼 이렇게 나눠요. 실제로 제가 약재를 이 임상에서 활용을 해보면 인삼과 산삼의 효능이 다르고요. 인삼과 홍삼의 효능이 달라요. 이건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어요. 제 개인적인 임상 근거예요. 인삼이나 수삼은 주로 소음인 체질에게 좋습니다. 홍삼은 소양인 체질에게 좋습니다. 산삼이나 장내삼, 산양산삼은 태양인 체질에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이 이렇게 다양한 효능과 다양한 속성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다는 거죠. 42페이지에 43페이지 보면 동아시아에 파견된 예수의 신부들이 인삼을 직접 경험하고 쓴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의 신부님들이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이분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과학자고 한 분 한 분이 역사가예요. 어떻게 보면 청나라 때 강희제가 예수의 신부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정보라든가 달력을 제정하는데도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부처님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실용주의라고 생각해요. 42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687년 루이 14세. 루이 14세 대단하죠? 루이 14세는 교황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선교권을 인정받았어요. 이것도 또 인정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5명의 예수의 신부를 청나라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강희제 나오죠?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강희제의 궁정에서 천문학, 수학, 물리학, 지리학, 동물학, 식물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더 인삼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루이 다니엘 르콩트는 인삼의 외형적 특징과 복용법을 소개하면서 인삼이야말로 중국이 자랑하는 탁월한 강심제이자 만병통치약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신부 앙투안 토마는 인삼을 복용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까? 아무한테나 안 준 거야. 강희제가 이뻐하는 신부한테만 준 거예요. 1691년 알아놓은 자신에게 강희제가 인삼을 하사해 2차례 복용했고 효험을 보았다는 기록을 자랑스러운 어투로 남겼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중국에서 황제가 인삼을 하사하는 일은 신하를 총애한다는 최상의 징표였기 때문이다. 이 앙투안 토마 신부 되게 일 잘했나 봐요. 우리나라에 동의보감이 있으면 그 중국에는 본초 강목이 있습니다. 시기는 비슷합니다. 약간 본초 강목의 시기가 좀 앞서는데 본초 강목은 1596년 저서인데 명나라 때 본초학자 이시진이 엮은 본초 강목, 이 책에 실린 1871종의 약재 가운데 인삼에 대한 서술이 가장 길고 상세했습니다. 본초가 약초란 근본이 되는 초, 약초란 뜻입니다. 본초 강목은 본초서의, 약초서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 인삼에 대한 효능이 많고 또 인삼은 고려에서 온 것이 좋다라는 기록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삼에 대해서 중국에선 당연히 귀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알려졌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독립 전후에 수출했던 품목이었다는 거, 이런 거 좀 알면 재밌습니다. 인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능을 딱 4글자로 생진지갈입니다. 생진, 진액을 만들어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들어요. 침이 고이면 활기가 있는 거거든요. 지갈, 갈증을 멈추게 합니다. 자양강장은 기본이고 생진지갈이 피로회복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입이 마르죠. 입에 침이 생기면 피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생진지갈의 효능이 인삼에 있다는 걸 압도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나 열이 많은 체질이라 인삼이 안 받아. 열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열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36.5도를 유지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30도 이하면 사망합니다. 42도가 넘어도 사망합니다. 그 중간인 36도의 생명 온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체온 많이 재잖아요. 나이 40, 50 넘어가면 36도 안 넘어요. 보통 평균 35.7도예요. 왜? 나이가 들면 35세부터 호르몬이 곡선이 뚝 떨어져요. 그 나이가 들면 배는 나오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빠져요. 근육 빠지지요. 호르몬 감소하죠. 뇌기능 퇴화하죠. 이 3가지가 체온을 유지하는 3원동력이거든요. 이 3가지가 다 약해져서 36.5도가 되지 않고 35.7도가 됩니다. 자, 237페이지 인삼의 효능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여름철에 삼계탕을 먹느냐? 더워 죽겠는데 왜 인삼도 덥고 닭도 덥고 삼계탕도 더운데 왜 이 삼계탕을 먹느냐? 간단합니다.